사랑이면 잡아달라면서 왜 내 손을 뿌리치고 서 있었던 건가요? 소개팅을 막아선 그 밤의 직진 고백은 분명 떨렸는데요. 막상 다음날이 되자 이지혁은 조급하게 굴지 말자는 결심과 지금 안 잡으면 영영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흔들릴수록 지은호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요. 차분해질수록 박성재에게는 묘한 틈이 생겼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긴데요. 멀어졌다고 생각한 순간에야 비로소 가까워지는 통로가 보이더라고요. 이지혁과 이상철의 말다툼은 결국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앞으로 집안에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는데요. 그 말은 이지혁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김다정은 조심스레 아들을 보듬었고 조옥래는 아침 식탁에서 사람이 너무 틀어지면 밥맛이 모래맛이 된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도 모두 젓가락이 멈추었더라고요. 이수빈은 그 와중에도 분위기를 바꾸려 생긋 웃으며 오빠 나 이번에 브랜드 협찬 들어왔어요 라고 건넸지만 이지혁은 웃지 못했습니다. 이지화는 한술 더 떠서 형 운동 같이 하자. 운동하면 생각 짧아져서 편해져요 라고 장난을 쳤는데요. 이지혁은 그 장난 속 진심을 알아들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엇갈리면서도 서로를 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은호가 매니징하는 카페가 리모델링 입찰을 열었는데요. 지은호는 내부 동선을 새로 짜고 동네 어르신들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 등받이 각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지혁이 하는 셀프 인테리어 회사가 하청 제안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지은호는 1 사적인 감정 끼우지 말자 하고 원칙을 세웠지만 그 원칙이야말로 사람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잣대였습니다. 박성재는 이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그럼 내가 지원 좀 할까? 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 말 뒤에 깔린 감정의 계산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돕고 싶었는데요. 돕다 보면 결국 이지혁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나 대신 좋은 사람 되어줄래? 라는 오래된 농담이 이젠 농담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입찰 설명의 날, 지은호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낮은 자리의 편안함입니다. 커피는 높아도 마음은 낮게요. 그 말이 참 지은호답다 싶었는데요. 발표가 끝난 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네가 만든 기준 통과 못하면 깔끔히 물러날게요.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멋있네요. 근데 저 진짜로 공정하게 할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순간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다 모였네. 오해 없게 말하지만 난 이 건에 관여 안 할게. 다만 지은호 무리하지 말고. 박성재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지혁의 눈빛이 반짝했습니다. 둘은 친했지만 마음의 화살표는 늘 복잡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안 쪽에서 끓어오르는데요. 이상철이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셨습니다. 자식 교육 참 잘못했지 뭐. 라는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이야기는 동네를 거쳐 김다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밤늦게 이상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앞에서만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이제 좀 기대요. 그러자 이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지? 나 우리 집 애들 굶기고 싶지 않아서 33년 버틴 거. 근데 요즘은 애가 나보다 더 어른 같아. 그게 서운해. 그 말에 김다정은 웃었는데요. 서운하다는 말에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요. 다음날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먹자. 그 한 줄이 어색하게 반듯했지만 화해의 문은 늘 그렇게 작게 열리더라고요. 이 와중에 박진석과 고성희는 서로의 계산기를 더 정교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2대째 내려오는 회사를 지키려면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성희는 기회가 보이면 잡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은 큰 그림을 보세요. 전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올게요. 고성희가 이렇게 말하니 박진석은 그럼 성희 씨는 시선을 모으고 난 중심을 잡겠소. 라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닮은 듯 달랐는데요. 둘 사이에 박성재가 있다는 사실이 이야기를 꼬이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존경했는데요. 때로는 그 존경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족쇄를 지은호가 풀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단단히 묶어버릴지 그건 아마도 다음 선택에 달려있겠죠.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의외의 인물에서 터집니다. 지강호가 왔습니다. 지강호는 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자랐고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가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지강호가 술기운에 들어와 투덜댔습니다. 엄마, 누나는 잘 나가고 나는 뭐예요?
다들 나만 못났다 그러죠. 정순이는 말없이 물을 건네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호야, 네가 못난 거면 세상이 너무 못나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지강호 마음에 들어갔고요. 다음 날 지강호는 이지혁의 회사에 찾아가 형, 내가 일 좀 배우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놀랐는데요. 지강호의 눈동자에 오랜만에 불꽃 같은 게 있었거든요. 좋아요. 대신 약속 하나. 중간에 포기하면 내 얼굴에 먹칠이에요.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그렇게 또 하나의 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동생 드디어 시작하네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이지환과 박영라 사이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릅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종종 캠퍼스에 묻은 물감 자국을 보고 멈칫했는데요. 그 물감 자국이 조금씩 이지환의 멍든 마음을 닦아냈습니다. 과거 배신당한 연애가 이지환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요. 박영라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눈으로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지환을 구해냈습니다. 고성이는 둘의 공기를 읽고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영라야, 내 세계는 소중해. 그 세계에 누가 들어오든 우리가 선택해야 해.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순종일까요? 결심일까요? 이수빈은 이 장면을 멀찍이서 보고 혀를 찼습니다. 사람 마음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수빈은 현실적이었지만 사랑이 이익과 손해만으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것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회사에서 터집니다. 박진석이 이끄는 회사의 신규 복합문화 공간 프로젝트가 시동했고 여러 파트너십이 얽혔습니다. 여기에는 지은호의 카페 리모델링과 연계된 공간 패치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내부 로비의 아트 큐레이션에서 박영라의 작품군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니죠. 고성이가 물밑에서 발을 많이 댔습니다. 영라가 세상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 성재가 그 옆에서 빛을 반사해주면 더 좋고요. 고성이의 계산은 정교했는데요. 계산이 정교할수록 사람 마음은 예고 없이 엇나가곤 하더라고요. 박성재는 이 보드판에서 지은호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그 욕망이 순정인지 소유인지 본인조차 헷갈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혁아, 네가 잡고 싶은 게 사랑이면 난 내 손을 치울 생각 없어. 다만 네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무너지게 만들면 그땐 친구라도 막아야겠지.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내가 지켜서 증명할게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버티기도 하니까요. 입찰 결과 발표 날 지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점수를 합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지혁 팀은 근소한 차로 2등이었는데요. 1등 업체는 보수도 합리적이고 일정 관리가 확실하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지은호는 원칙대로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나 흔들리지 않을게요. 지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이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작은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사랑이면 일도 봐줘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은 사랑보다 원칙을 먼저 선택했거든요. 그 선택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선 자리엔 다른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뒤 1등 업체가 돌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일정 연장. 지은호는 곧장 회의를 소집했고 내부적으로는 대체 파트너를 찾자는 의견이 도는 와중에 박성재가 움직였습니다. 대체 파트너? 나 있어. 그가 내민 목록에 이지혁 팀의 이름이 있었고요. 지은호는 곧장 손을 들었습니다. 성재 씨, 그 제안은 회사 차원의 이해관계가 섞일 수 있어요. 저는 카페의 매니저로서 이건 내부 검토를 더 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씩 웃었습니다. 좋아. 네가 말하면 기다릴게. 다만 이 기다림은 박진석과 고성희의 계산과 충돌했고 그 충돌은 박성재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지키느냐, 지은호의 자유를 지키느냐. 이때 김장수와 조옥래가 나섭니다. 두 어른은 공원 벤치에서 종종 티격태격했는데요. 이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김장수가 말했어요. 옥래 씨, 사람이 사는 건 결국 밥상이야.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드느냐, 누가 국자를 잡느냐, 그거 싸우다 보면 국이 식어버리지. 조옥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국을 데우자고 하죠. 애들 젊은 체면이란 게 있어서 먼저 손 못 내미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집에 돌아와서 김다정에게 전달되었고 김다정은 작은 화해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이상철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혀가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눈빛 속엔 아버지 저도 지키고 싶어요 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자신의 채널에서 카페 리모델링 과정을 착붙 정보로 풀어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은 현실 그 자체예요. 낭만 20%, 땀 80%였어요. 이수빈의 현실감 넘치는 멘트는 순식간에 조회수를 끌어올렸고요. 그 댓글들 사이에서 박영라가 조용히 하트를 눌렀습니다. 이지화는 그 하트 하나로 하루를 버텼는데요. 작은 표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고성이는 그 하트를 보고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영라야, 내 마음이 움직였구나. 박영라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마음은 움직이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지럽히진 않을게요. 그 대답은 순종과 결심 사이 아주 미세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전의 씨앗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1등 업체가 요구한 계약 조건 변경 뒤에는 외부 자금의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 라인이 박진석의 회사와 어딘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박성재는 이 소문을 듣고 흔들렸는데요. 지은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난 너한테 떳떳하고 싶다.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러자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성재씨, 저도 성재씨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건 결국 성재씨 자신이에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박진석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깨끗하게 갑시다. 우린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니 듣고 싶어지는군. 이 와중에 지강호는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이지혁은 그 땀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강호야, 오늘 각도 잘 재더라. 그 말 한마디에 지강호는 어깨가 펴졌는데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하더라고요. 정순이는 밤마다 밥을 해서 보냈고 김다정은 그 밥에 소스를 한 스푼 더 얹었습니다. 집집마다의 온기가 서로에게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음의 결론들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혁씨, 우리 천천히 가요. 다만 제 기준과 꿈을 지켜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바닥을 펴 보여줬습니다. 내가 먼저 움켜쥐지 않을게요. 대신 네가 힘들면 이 손을 찾을 수 있게 항상 펼쳐둘게요.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쓸쓸한 웃음 대신 조용한 안도를 택했습니다. 그 안도 속에서 사랑은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뜻밖의 초청장에서 시작됩니다. 복합문화 공간 오프닝 프리뷰에 지은호의 카페가 팝업 운영으로 초대되고 박영라의 연작이 로비 벽면을 채운다는 소식이 공식화된 겁니다. 이 초청장은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박영라, 이지환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도화선이 되는데요. 고성이는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성희씨, 이번에는 우리 깨끗하게 갑시다. 더 이상은 돌아가지 맙시다. 고성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다만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그 대답은 믿음과 욕망 사이 어딘가에 매달린 줄 같았습니다. 프리뷰 당일 이지화는 박영라의 옆을 지키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었고 박영라는 속삭였어요. 오늘은 그냥 고마워요. 그 말에 이지화는 웃었고요. 그 웃음이 혹시 이수빈의 콘텐츠에 잡힐까 싶어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일 내가 결정해. 나도 내 자리에서 가장 바르게 결정할게. 지은호는 짧게 답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릴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보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죠. 밥 먹자.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들게요. 그 대화를 듣던 조옥래가 툭 던졌습니다. 국은 내가 끓이게.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거든. 모두가 웃었는데요. 웃음에는 미안함도 섞여 있었고 앞으로의 각오도 들어 있었습니다. 프리뷰가 끝나갈 무렵 1등 업체 관련 비정상 자금 루머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단서만 보였는데요. 이 단서가 박성재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셈이죠. 박성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결국 성재 씨 자신이에요. 눈을 뜬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 우리가 먼저 정리합시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에 혼자 남아 컵을 정리했습니다. 문 닫는 소리에 이지혁이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도와줄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대신 지은호가 잠시 말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같이 커피 마실래요? 조건은 하나. 서로의 기준, 서로가 지켜주기. 이지혁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조건 평생 계약하고 싶은데요. 둘은 말없이 웃었고요. 서로의 웃음에 약속을 적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1등 업체 루머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밝혀지면서 박성재의 선택이 회사와 가족에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 그리고 고성희의 계산이 결국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지, 무엇보다 이지혁 지은호가 원칙과 사랑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지 그 해답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조금씩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상처를 지키느라 멀어졌고, 때론 사랑을 지키느라 아팠지만 결국 지켜내고 싶은 건 서로의 삶이었으니까요.